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쉽고 바른 수학 쉽바수학입니다. 오늘은 중2-1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제2강 거리 속력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 과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과정 미지수를 정한다와 네 번째 과정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를 꼭 확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식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형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라고 했죠. 거리, 속력, 시간의 유형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식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 내용이 잘 안 되어지거나 잘 잊어먹어요 라는 학생들은 이 무당벌레 그림을 이용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잘 외워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문제 1번 재린이가 집에서 2km 떨어진 도서관에 가는데 처음에는 시속 5km로 걷다가 나중에는 시속 3km로 걸었더니 30분이 걸렸다. 재린이가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는 미지수부터 정합니다. x.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미지수는 뭘까요? 시속 3km로 걸어간 거리겠죠.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림을 집, 도서관 시속 5km로 걸은 거리를 x, 시속 3km로 걸은 거리를 y라고 하고 밑에 화살표를 사용해서 속력을 나타낸다고 했죠. 반드시 시속인지 분속인지 초속인지 그 단위를 잘 써놔야 됩니다. 3km/h. 그림을 이렇게 나타낸 이유가 5분의 x, 5km로 xkm를 걸었을 때 걸린 시간, 3분의 y가 시속 3km로 ykm를 걸은 시간, 이렇게 시간이 분수의 꼴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내주는 방법입니다. 식을 세웁니다. x 플러스 y가 2호, 5분의 x 플러스 3분의 y는 30분 시간 단위를 맞춰야 된다고 했죠? 이 시간 단위 맞춰 놓으시 거리, 속력, 시간 유형에서 중요합니다. 이번에 정리하면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서 정수 개수로 바꿔야 되겠죠? 양변에 최소 공배수인 30을 곱하면 이 식에 10을 곱할 겁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4x는 x는 4분의 5. 시속 5km로 걸어간 거리는 4분의 5km. 비슷한 유형 한 문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1km 더 먼 다른 길을 시속 3km로 걸었더니 등산하는데 걸린 시간이 모두 4시간 반이 걸렸다. 올라갈 때의 거리는 당연히 미지수 올라갈 때의 거리.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의 미지수는 뭘까요? 그것은 내려올 때의 거리.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거리, 내려갈 때 걸린 거리를 y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는 시속 2km/h, 내려갈 때는 3km/h 식이 나오겠죠? y는 x 플러스 1이겠고 걸린 시간은 2분의 x, 3분의 y 2분의 x 플러스 3분의 y가 4시간 반, 4.5시간, 2분의 9시간 이 식을 1번처럼 양변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게 되면 대입법이 편하겠죠?
A를 이항하면 15. X는 따라서 올라갈 때 걸린 거리는 5km. 당연히 내려갈 때 걸린 거리는 6km가 되겠죠. 문제 2번. 형이 공원을 향해 집을 나서서 분속 60m로 걸은 지 20분 후에 동생이 자전거를 타고 분속 140m로 뒤따라갔다.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형과 만나게 되겠는가? 미지수부터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 이것이 미지수고, 그러면 또 다른 미지수 하나는 형이 걸린 시간을 Y라 하면 이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요? 집입니다. 공원이고 형이 출발을 하고 동생이 20분 뒤에 출발을 하고 만났다는 것은 거리가 같다는 얘기겠죠? 거리 속력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유형은 시간 기준으로 푸는 데 반해서 지금 문제 2번은 거리 기준으로 푸는 것이 편합니다. 식을 세우기는 오히려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지만 일단 식이 세워지면 풀이는 더 쉽습니다. 형이 Y분, 동생이 X분이라고 하면 식은 형이 걸은 거리는 60Y가 되겠죠. 동생은 140X입니다. 또 다른 식 하나는 Y는 동생이 걸은 시간에 20분을 먼저 출발했기 때문에 더 걸게 됐겠죠. 그러면 대입법이 당연히 쉽습니다. 60x 이항하면 마이너스 80x, 1200 이항하면 마이너스 1200, x는 15. 따라서 15분 후에 동생이 형을 만나게 됩니다. 문제 2번. 둘레가 800m인 운동장 트랙을 A, B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가 아니라 출발하여 반대 방향으로 걸으면 5분 후에, 같은 방향으로 걸으면 40분 후에 처음으로 만난다. A가 B보다 빠를 때 A, B의 속력을 구하시오. A의 속력을 X, B의 속력을 Y라고 하면 트랙을 표시했을 때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반대 방향일 때는 두 사람이 걸은 거리 합이 한 바퀴가 되겠죠? 거기에 비해서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면, 같은 방향인데 만났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보다 빠른 A가 B를 한 바퀴 따라잡은 거겠죠? 따라서 A가 달린 거리에 B가 달린 거리를 빼면, 즉 차가 한 바퀴입니다. 다시 반대 방향일 때는 합이 한 바퀴, 즉 800m. 같은 방향으로 걷다 만났을 때는 차가 한 바퀴, 즉 800m가 됩니다. 식을 세우게 되면 A가 걸은 거리는 5x가 되고 B가 걸은 거리는 5y가 되겠죠? 같은 방향 때는 40분 후인데 그때 A가 걸은 거리는 40x, B가 걸은 거리는 40y. 이것이 정리하면 5로 나눴을 때 160. 이 식을 40으로 나누게 되면 1식을 더합니다. 2x는 180, x는 90, y는 70. 따라서 A는 분당 90m, B는 분당 70m. 문제 3번. 길이가 24km인 강을 배로 내려가는데 2시간, 거슬러 올라간다는 3시간. 왜 그럴까요? 강물의 속도를 거슬르게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때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구하시오.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을 x, 나머지 미선화를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기 힌트가 나와 있죠? 강물의 속력을 y. 배로 내려갈 때는 속력이
배의 속력에 강물의 속력을 더한 것이 실제로 배가 가는 속력이겠죠? 얼마 걸렸어요? 2시간. 그럼 거리 24가 나오겠죠. 거슬러 올라갈 때는 실제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물의 속력을 빼준 것이 실제 속력. 이래서 3시간이 걸리고 거리는 똑같이 24km. 정리하면 더합니다. 2x는 20, x는 10. 따라서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10km/h. 보통 이런 형태의 문제가 배의 속력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의 속력을 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선생님은 일부러 배의 속력만을 구하라 라고 문제를 구성했어요. 왜냐하면 배의 속력은 미지수 하나가 나왔는데 다른 미지수가 뭔가를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의 속력만 구하겠습니다. 강물의 속력을 같이 구하자 하면 이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강물의 속력은 시속 2km가 될 겁니다. 마지막 2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어떤 열차는 길이가 28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3분이 걸리고 길이가 800m인 철교를 완전히 걷는 데는 1분이 걸린다고 한다. 이 기차의 시속을 구하시오. 미지수가 기차의 속력입니다. 그런데 미지수 또 하나가 뭐죠? 이게 여기서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터널이 있고 철교가 있다. 이게 기차라고 했을 때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지나간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가 아니라 여기서 시작해서 머리가 아닌 꼬리가 다 드러났을 때 이때 완전히 터널을 지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기차가 이 상태로 들어간다면 이 상태가 돼야 됩니다. 즉 터널을 지나는데 3분이 걸릴 때 2800m를 지나갔다는 것이 아니라 뭐를 포함한 거리를 지났다? 기차의 길이를 포함한 것까지 3분이 걸렸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하나의 미지수는 바로 기차의 길이입니다. 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가 800m인 철교를 1분에 완전히 건넜다 하면 1분에 800m만 간 것이 아니라 기차의 길이까지 포함한 거리를 1분에 지나갔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 식이 나옵니다. 역시 거리 기준이겠죠? 속력 곱하기 시간 3x. 이것이 2800이 아니고 기차의 길이 y까지 더해진 길이를 3분의 같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1분 걸렸다. 1x. 이것은 800 플러스 기차의 길이와 같다. 1식에서 2식을 뺍니다. 이 1000은 분속을 얘기하겠죠? 미터 퍼 미닛입니다. 문제에서는 시속을 구하는 거니까 60을 곱해야 되겠죠? 이것을 킬로미터 단위로 고치면 시속 60km가 됩니다. 이렇게 거리, 속력, 시간의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거리, 속력, 시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그 난이도 역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반드시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잘 분류해서 기억을 해놓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은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제3강 농도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